민요들 보겠습니다. 자, 이건 뭐 근대식에 나온 건데 일단은 첫 번째 작품 본조 아리랑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잘 나오는 작품이니까 보시고 나에도 민요가 있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보시면 자, 가의 경우에는 이제 시대적 상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실이 반영이 돼 있다는 거죠. 당대 현실이. 민씨 가문의 사람인 명성황후가 살해된 지 5년 후인 1900년 고종 이이는 충성을 바치다 먼저 떠난 신하들의 훈령을 위로하기 위해 중구 남사 밑에 장충단을 지었어. 시대적 상황 나왔죠? 그래서 먼저 떠난 신하들의 훈령을 위로하기 위해서 장충단 지은 거야. 처음에는 을미사변과 갑오년의 순직한 신하들을 대상으로 제사를 올렸고 추후에 이모군란과 갑신정변의 순위 이렇게 하는 이런 문신들도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또 장충단에서 제사를 지낼 때 새로 조직한 신식군대가 군악을 연주할 조총을 쐈어. 국권을 상실한 후에 장충단은 일제의 지시에 폐사되고 만다. 그래서 장충단은 장충단을 말하는 것으로 이런 역사적 배경, 그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근대의 좀 역사적 배경, 구한말에서 일제강점기 초, 그래서 그때 불렀던 이제 민요가 현실들을 좀 반영하고 있는 건데, 자, 가는 그래서 이게 지금 요렇게 좀 나눠볼게요. 일단은 두 부분으로 나눠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여기 두 부분으로 나누겠습니다. 6연하고 10연 사이 좀 나눠주세요. 좀 달라요. 자,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 내용이 다릅니다. 여기들은 좀 당시 이제 어떤 민중의 좀 바람들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민중의 바람들 솔직하게 드러낸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당시에 이제 일제강점기 그런 사회상과 당시에 이제 사회상이 반영이 되어 있다. 그러면 풍자도 하고 있거든요.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처음부터 한번 보시죠. 자, 이씨의 사촌. 이씨는 당시 이제 조선 왕조잖아, 왕조. 그쵸? 이씨의 친인척. 그래서 이거는 이제 왕족일 거야, 왕족. 왕족이고, 민씨의 팔촌. 이씨의 사촌은 굉장히 가깝잖아. 근데 왕족은 되지 말라고 하는 거야. 왕족은 지금 되지 말라고. 사촌은 더 가까운데. 민씨의 팔촌이 되려면 이거 되는 게 더 낫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대비된 거죠. 민씨는 당시에 명성황후잖아. 명성황후는 왕족이 아니에요. 외척입니다. 외척. 외부 사람이다 이거야. 그러면 민씨의 팔촌이 되는 게 더 낫다는 얘기는 어차피 여기는 이제 후창이니까 이걸 계속 반복해서 어떤 민요적 특성입니다. 여기가 계속 반복해서 후창을 하는 건 여기가 반복되는 거. 왜냐하면 이게 이제 아리랑이라는 건 우리가 전통적으로 그런 어떤 당대의 내용들을 이렇게 넣어가면서 계속 변화해서 불렀거든. 그러니까 이 후창을 하는 내용들은 이 전통적인 어떤 민요의 이런 내용, 당시 시대상을 반영해서 지금 집어넣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그냥 흔하게 읊조리는 노래였다는 거죠. 당시 아리랑이. 근데 아리랑이라는 게 이제 시대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되어 왔다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반복해서 후창하는 거고요. 전통적인 가락에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엮어서 넣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가 쉽게 노래를 부르고 공감할 수 있게 해줘요. 그러니까 뭔가 익숙한 가락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내용에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주고 좀 보편성을 갖게 하는 요소죠. 누구나 따라 부르기 좋도록, 알겠지? 누구나 따라 부르기 좋도록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아리랑의 가락에 이런 내용들을 엮은 겁니다. 근데 이씨의 사촌이 되지 말고 민씨의 팔촌이 되라고. 그게 훨씬 더 지금 낫다는 얘기거든? 됐어요? 이거 왜 좀 잘렸냐? 교재가 좀 잘려가지고. 자, 그래서 민씨의 지금 친인척입니다. 민씨의 친인척. 이거 되는 게 더 낫다고. 그만큼 당시 사회를 이제 풍자하고 있습니다. 당시 현실을 이제 풍자하고 있어요. 외척의 민씨의 외척의 세력이 이게 이제 비정상이죠. 왕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문제는 외척의 이제 권력이 득세하는 겁니다. 외척의 세력이 득세하는 현실을 풍자하는 거예요.
이제 부조리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왕족의 사촌이면 권력이 어마어마할 텐데 민씨의 8촌이 되는 것이나 8촌은 거리가 더 멀잖아. 그게 더 낫다는 얘기야. 자, 남산 밑에다 장춘달 짓고 신식 군대라고 그랬죠? 군악대 장대를 받들어 총 만한다. 이게 핵심이야. 나라가 어려울 때 군대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아까 우리가 그거하고 연결지으면 될 거야. 아까 용사함 배워봤잖아. 용사함에서 그런 어떤 병사들을 지휘해야 될 관리들이 뭐 했어요? 자기들 배만 불리고 가렴 주구나 하고 놀기나 하고 잔치나 벌이고 이랬잖아. 그거 비판했잖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이제 어떤 현실 비판적인 내용이 들어갑니다. 신식 군대가 있는데 밭으로 총만 하니까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 요식행위만 하는 거죠. 신식 군대가.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될까? 이게 지금 어떤 본질적인 일을 군대가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신식 군대가 뭔가 자기 본의에 자기가 원래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아요. 그저 뭐 행사에만 동원되는 거죠. 그쵸? 이런 뭐 예식에만 행사에만 동원되는 거야. 이걸 비판하는 거죠. 자, 당시에 이제 근데 밭은 헐려서 신장로가 되고, 그쵸?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집은 헐려서 정거장이 됩니다. 됐구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예요? 지금 신식 문물이죠. 이건 지금 전통적인 삶의 근간이에요. 그렇잖아. 밭이나 집은 밭이나 집은 전통적인 삶의 근간인데,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현실이라는 것은 신식 문물이 반영되면서 이것도 이제 현실 비판적 요소입니다. 신식 문물이 등장하면서 전통적 삶의 근간이 무너지는 현실이에요. 근간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됐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당대 현실 비판하고 풍자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도 이제 풍자하고 있는데요. 말깨나 하는 놈, 어떤 의식이 있는 놈은 재판소나 가고요. 읽깨나 하는 놈은 공동묘지에 갑니다. 여기 댓글로 돼 있죠. 자, 현실에 대한 역시 비판과 풍자예요. 뭔가 비꼬는 건 이제 1년이나 2년이나 뭐 3년이나 1년이나 2년이나 5년이나 6년이나 다 비슷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다 비판과 풍자를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재주나 능력이 있는 자들이 오히려 맑게나 하고 자들이 오히려 시련과 억압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죠. 시련을 겪고 억압을 당하고 있습니다. 보호받지 못하고 있죠, 얘들. 공동사는 공동묘지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현실을 반영을 해서 비판을 하고 풍자를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외척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왕족이 제대로 정치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권력을 잡기 위해서 권력 다툼이 끊이지 않았다는 얘기죠. 신식 군대가 자기들이 나라를 지키는 일을 하지 않고 그냥 허례허식에만 동원되는 모습. 그 다음에 그 어떤 신문물이 들어오면서 전통적인 삶의 근간이 또 무너지고 있는 모습. 그 다음에 어떤 재주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시련이나 억압을 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게 이제 보편성을 갖기 위해서 일단 보편적인 어떤 가사 내용을 한번 집어넣었어요.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견한다. 아까 이런 내용은 왜 나온다고? 이 아리랑이라는 것이 우리의 전통적인 정서를 담고 있었기 때문에 당대의 대표적인 정서와 상황들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러한 내용들이 당대의 어떤 대표성을 갖고 보편성을 갖는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풍년이 왔던 해 풍년이 와요. 삼천리 강산에 풍년이 와요. 언젠간 올 것이라 예언이에요. 여기도 됐고죠. 자, 여기는 그 민중들의 어떤 소망이 반영된 겁니다. 희망이 반영된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좀 풍년이 올 것이라는 어떤 이런 기대와 희망이 있는 거죠. 풍년이 올 것이라.
된다는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좀 빨리빨리 가볼게요. 자, 2번만 볼까? 자, 뭐 선지에 그대로 다 나와 있습니다. 조선의 임금이 이씨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씨의 사촌이 되지 말라는 건 충성을 바치다 죽음을 맞이한 신하들에 대한 안타까움. 이거 아니에요. 보기에 나와 있긴 하지만 어떤 왕족보다 외척들이 더 설치고 있다는 거죠. 그러한 현실을 풍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고요. 명성과 민씨라는 점을 고려하면 외척들이 친족보다 더 큰 권세를 누리는 거잖아.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장충단, 남산 밑에 장충단을 짓고 역사적 배경 알 수가 있는 거죠. 신식군대가 군악을 연주했습니다. 그래서 군악된 장단은 신식군대를 떠올리게 하는 표현이고, 받들어 총만 한다는 거야. 총만. 그래서 개혁을 통해서 더 나은 현실, 나라를 지키고 뭔가 더 개혁을 해야 되고 더 나은 현실을 만들지 못한 상황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투영이 되어 있습니다. 신식군대면 더 강성해져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떤 그런 나라에 들어왔던 여러 가지 좀 그런 외척들도 좀 몰아내고 나라가 좀 강성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신식군대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 다음 여기 B까지 보면 되겠네. B 한번 보자. 자, A는 성격이 비슷한 두 개의 상황을 나열해 변화하는 현실의 모습. 이건 맞는 내용이네. B는 동일한 구조를 반복하여 화자가 염원하는 상. 맞아요. 풍년이 드는 거 다 맞습니다. 그쵸? 그래서 1, 2번은 아니고. 자, 이런 거 나까지 보고 보죠. 자, 그 다음에 나는 신고산 타령입니다. 신고산. 자, 신고산이라는 어떤 지역이에요. 지역. 어떤 신고산, 구고산이 고산이라는 지역입니다. 지역. 그러니까 그 신고산은 함경도 지역에 있는 건데 거기가 좀 신고산 쪽은 뭐 기차역도 들어서고 번화한 곳이에요. 구고산은 뭐 전통적인 어떤 삶에 관계된 그런 곳이겠죠. 자, 신고산 타령 또 보겠습니다. 자, 신고산은 어쨌든 기차역 주변의 중심지를 얘기해요. 기차가 들어왔다는 건 당연히 신문물이죠. 그러니까 신고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구고산은 이전의 중심지예요. 이전의 중심지. 구고산의 큰애기가 반 보침만 싸요. 그러니까 작은 보따리를 싼다는 거야. 떠나려고. 구고산을. 작은 보따리를 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려고 해요, 지금? 그런 차 소리에 반 보침을 싸고 마을에서 지금 떠나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큰 애기들이 떠나가고 이래서 어떤 이 지역의 변화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 자, 어린아이가 밥 달라고 발버둥절 치는데 영감님은 술만 먹고 양산도만 해요. 양산도라는 건 그냥 타령만 한다는 거야. 노래만 하고. 노래나 타령만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영감님은 지금 비판의 대상이죠. 생계를 가족의 생계죠. 가족의 생계를 돌보지 않는 그런 영감님이에요. 가족의 생계를 전혀 돌보지 않고 있습니다. 영감님의 모습. 양산도에 빠졌어요. 자, 그 다음 정든님을 데리고 고민인 거죠. 구고산 쪽에 있을까? 이거는 이제 정든님은 산나무로 갈까? 고향에 머무를까? 아니면 우리 오빠 따라서 봉천으로 가는 차를 탈까? 이거는 뭐야? 고향을 떠나야 된다는 얘기. 오빠 따라서 고향을 떠날까? 갈등이 되는 거죠. 뒤에는 어차피 민요기 때문에 후창의 반복입니다. 아까하고 똑같아요. 자, 그래서 고향에 머무를까? 고향을 떠날까? 지금 갈등하고 있는 거죠. 자, 바람 많은 세파에 부대끼는 이매무. 자, 화재 상황이 나왔죠. 뭐 시련과 고난이 있는 삶이겠죠. 바람 많은 세파라고 해서 느끼고 있어요. 언제나 이 시름을 면할까? 이 걱정이나 근심을 면할까? 이런 얘기. 그래서 걱정, 근심을 면할 일이 없다는 거죠. 세상살이가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상계골 큰애기 니모기만 기다리고 푸릇푸릇 봄배추는 봄비 오기만 기다린다. 또 됐구죠? 민요니까 반복적인 요소가 많아요. 자, 상계골은 그 고산 지역의 지명입니다. 지명. 상계골 큰애기는 님 오기만 기다려요. 큰애기는 이제 시집갈 나이가 됐다는 얘기인데 시집갈 나이가 된 거야. 상계골 큰애기는. 자, 그래서 뭐 10연의 내용은 큰애기가 님 오기를 기다리는 뭐 들뜬 상황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푸릇푸릇 봄배추는 또 봄비 오기만 기다려요. 자, 그다음 11번 봅시다. 이인데요. 독수리 날뛰자 병아리 간 곳이 없고요. 무심한 기차 뚝 떠나자 우리 님 간 곳 없구나. 화자 자신의 상황이죠. 그 앞에 걸 왜 제시했느냐? 독수리가 날뛰자 갑자기 병아리가 사라진 거거든. 그러니까 이 내용을 통해서 이미 그렇게 병아리가 사라졌듯이 갑작스럽게 이미 사라졌다는 거야. 무심하게.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병아리 얘기한 거예요. 너무 갑작스럽게 지금 떠난 거죠, 님. 그래서 님과 지금 이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차 타고 떠났다는 건 아무래도 당시에 신문물이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뭐 도시로 돈을 벌러 갔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이제 상황이 변화된 겁니다. 고향에 더 이상 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나의 신고상 타령은 그 신고산이잖아. 그 고산 지역이 어떤 이제 근대화를 거치면서 이 변화된 것 속에서 이 삶이라는 게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지금 보여주는 건데 이렇게 우리 님은 이렇게 무심한 기차를 타고 무심하게 떠나버린 거죠. 12원 내용 봅시다. 부령청진 실제 지명입니다. 당시에 이제 발전했던 곳이에요. 자, 부령청진 가신님 동벌만 오고 공동묘신 가신님 언제 오나? 이제 죽어서 묻힌 님입니다. 죽어서 묻힌 님도 있어요. 부령청진 가신님은 돈 벌면 오고 공동묘시 가신님은 언제나 오나. 어쨌든 돈 벌러 가신 님이나 지금 죽은 님이나 님에 대한 지금 그리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신의 개인적 정서도 얘기했고요. 다른 대상에 대한 얘기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저 신세한탄이 좀 주를 이루고 있죠. 자, 됐습니다. 그래서 이 구고산과 신고산은 결국 대립된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문물들이 들어오면서 생긴 그런 삶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게 이 작품의 좀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엇들이 좀 달라졌는지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결국 고향이 바뀌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떠났죠. 임도 떠나게 되고 또 큰애기도 떠나고 그러니까 이렇게 변화되면서 큰애기나 임이 지금 떠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변화예요. 번화한 곳으로 떠나죠. 뭐 삶이 어렵다 보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뭐 그렇게 하는 걸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당대 현실이라는 게 이게 전통적인 어떤 공동체들이 이렇게 붕괴되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변화하면서. 자, 그러면 가와나의 공통점 볼게요.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시대적 변화에 따라 개인적 삶. 방금에서도 봤죠.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예전과 달라진 그런 삶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구체적 공간들 언급하고 있어요. 해당 공간에서 일어난 사건도 드리고 있고 뭐 거기 보면 뭐 남산이라든지 그치? 그런 게 나와 있고 또 나에는 뭐 고산이라는 지명, 그다음에 상계골, 부령청진 다 나와 있습니다. 그쵸? 그다음에 다양한 종교람의를 사용한 정화에 대한 태도. 그렇습니다. 종교람이 다양해요. 초월적 세계 뭐 관계없죠. 뭔 소리야? 각 연애 상황 다채롭게 구성했죠. 특정한 상황에서 느끼는 정서입니다. 자, 3번 볼게요. A, 2의 표현상의 특징 이제 3, 4, 5번 보면 되죠. C는 두 대상의 지금 행동에서 공통된 요소를 찾았다. 지금 어린아이는 밥 달라고 발버둥이 치고 영감님은 그 아이 신경 쓰지 않고 있는 거잖아. 비판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굉장히 그곳에서 어떻게 보면 그 고산 지역의 사람들이 좀 궁핍하게 살아갔다는 걸 보여주는 구절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공통된 요소가 아니에요. 3번이 정답입니다. D는 성격이 다른 두 개의 성을 병치했다. 정든님을 데리고 산 놈. 나도 고민이 되는 거야. 정든님을 데리고 산 놈을 캐러 갈까? 그러면 이건 나는 있는 거야. 구고산 지역에 있는 거야.
나는 구고산 지역에 있는 건데 지금 언제 우리 오빠 따라서 공천차를 탈까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신문물이 있는 곳으로 신고산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화자의 내면적 갈등, 고향에 머무를지 아니면 떠날지 이거에 대한 갈등입니다. 맞아요? 이는 자연물의 모습과 인간사의 모습을 나란히도 화자가 느끼는 비애감. 이는 그죠? 독수리 날뛰자 병아리가 갑자기 사라졌잖아. 그러니까 화자가 느끼는 비애감은 뭐예요? 이미 갑자기 사라졌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정서는 충분히 추론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보시죠. 보기 한번 읽어볼까? 민요의 사설은 장내 언술과 장외 언술로 구분하기도 한다. 장내 언술은 자기 얘기하는 거야. 화자가 자신의 처지나 상황 심리를 풀어놓은 서술 방식이라면 이제 보기가 있기 때문에 먼저 안 봤습니다. 이게 좀 추상적인 어떤 보기라서 먼저 안 봤어요. 상황 밖에 존재하는 화자가 혼잣말을 하듯 외부의 상황을 전달하는 서술 방식. 그 장내 언술은 화자 자신에 대한 얘기고요. 장외 언술은 어떤 대상에 대한 관찰지상과 거리두고 살펴봅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화자 자신 얘기하는 거는 장내 언술이고 그 다음에 대상에 대한 얘기하는 건 장외 언술이다 이거지. 됐나요? 자, 가의 유견은 맑게 나는 놈, 읽게 나는 놈 이렇게 재주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결국 시련을 겪게 된다, 억압을 받게 된다. 장외 언술 맞죠? 가의 시변은 이미 나를 버리고 가는 상황을 언급하며 자신의 처지, 장내 언술이죠. 나의 일련은 상황 밖에 존재하는 화자가 신고산 함흥차의 모습과 구고산 큰 애기 행동을 관찰하고 있어. 거기 봐봐, 함흥차가 그 기차에 우르르 하고 기차가 가는 거거든. 기차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큰 애기 행동을 관찰하는 자는 장외 언술 맞습니다. 나의 구현은 바람 많은 세패나 걱정 구름에 얽매여지는 나의 당면한 상황과 바람, 장내 연술 맞고요. 그 다음 나의 시비어는 불영청님 가신 님이나 공동 묘지 가신 님을 기다리는 인물의 상황. 이거 자기 자신 얘기잖아. 그지? 이거는 자기의 처지예요. 임 기다리는 거. 왜? 그대로 11년하고 그대로 연결하면 되잖아. 11년하고 연결하면 됩니다. 그래서 5번이 답이에요. 장내 연술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실의학 풍자 02번까지 봤고요. 1교시 잠깐 쉬었다가 2교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